또 어서오세요. 가자. 8시 15분. 시간이 빨리 가네. 첫 번째 나부바우드 이제 알 이티아드 아침이고요. 16강 또 매치인데 요거 일단은 나부바우 어제 저기 어디야? 어디였지? 나사프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크 팀들 비시즌입니다. 아직 비시즌이라서 뭐 당장에 그 정식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나부바오가 보니까 좀 전력적인 이탈도 있어. 제가 선수를 정확하게 뭐 아는 건 아니니까 뭐 주전 수비 쪽이나 뭐 주포 쪽에도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거 결국에는 이티아드의 어떤 그 상태가 중요한데 일단은 벤제마에 대한 이슈가 있죠. 최근에 여러 유럽에서 넘어온 사우디로 넘어온 선수들이 그 사우디 생활에서의 불만을 뭐 지난 뭐 얼마 벌써 꽤 됐죠. 뭐 여러 가지 불만을 그러니까 이 새끼들 말로는 모두 해준다. 우리 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지원해주고 모두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너네 다 맞춰줄게 해놓고서 막상 이제 오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거 뭐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중동 애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동에 있는 유럽 선수들의 불만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카림 벤제마도 이제 그 훈련에 대해서 또 막 태도 불량인가 불참인가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제외해야지 어떻게 또 이제 감독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티아드가 이제 또 명장 감독이 왔잖아요. 그 리버 플레이트.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명장. 유럽에서도 막 러브콜이 많이 왔는데 돈 많이 준다니까 이제 사우디로 바로 유턴 때려가지고 넘어간 건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공격적인 감독이고 이제 부임하고 솔직히 지금 쉽지는 않아요. 물론 최근 경기 뭐 3대0 4대0 리그와 컵대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뭐 알 나스르나 뭐 이런 팀 상대로도 좀 홈에서 고전했던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이 뭐 지금 이티아드에서 엄청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부바오의 지금 상태 비시즌인데다가 여기 뭐 친선 경기도 별로 안 치른 것 같아 나부바오는. 여기다가 뭐 나부바우가 수비가 그래가 뛰어난 팀도 아니고 득점력으로 좀 승부를 보는 팀인데 주포에 대한 문제도 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 이티아드가 배당이 쭉 하락하다가 좀 전에 이제 올랐어요 다시 해배당이. 애초에 초기 배당 너무 낮긴 했어. 이티아드가 뭐 벤제마도 못 나오고 최근에 뭐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도 아닌데 배당이 계속 떨어지는 게 난 이해가 잘 안 가긴 했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 이티아드가 훨씬 낫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티아드 승 쪽이나 아니면 뭐 다득점 쪽으로 뭐 이티아드도 워낙 공격적인 감독의 색채고 나부바오도 저 우즈벡에서 다득점이 그래도 잘 나오는 팀이긴 했어요. 물론 지금 상태는 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요거 이티아드 승 다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파인데 이제 아렐랄인데 요것도 이제 아침 16강 마찬가지 또 매치인데 요거 저는 요 경기 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세판이 이란 팀이고 아렐랄이 저 사우디 팀이잖아요. 세판 같은 경우는 이미 조별 예선 단계에서 저 알 이티아드와 같은 조에 이제 또 속해 있어서 또 사우디 팀과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좀 이란이 원래 저 중동에서 약간 그 미운오리 새끼 포지션이에요. 뭐 정치적인 부분 아직 형님들 아시겠지만 중동에 그런 색이 없어요. 이란은 옆에 뭐 사우디랑 이런 데랑 좀 달라. 그 구조적으로 뭔가 근본부터가 좀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이도 안 좋고 지난번에도 뭐 세판 이란 저 이티아드와의 승부에서 뭐 이상한 그 정치적인 동상 같은 거 세워놔가지고 또 아예 그냥 이티아드 애들이 경기 안 한다고 우리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경기장 안에 그래가지고 그냥 부전패하고 3대 썩으로 그냥 부전패 당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세판이 이티아드 원정을 갔을 때 사실 잘했어요. 이거 선수단에 대한 몸값이나 이런 부분은 이티아드가 훨씬 높고 당연히 아릴라이 훨씬 높아요. 근데 어쨌든 세판이 홈에서는 저 이티아드와의 승부를 부전패 당해가지고 하지 못했었고 뭐 원정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세판이 진짜 잘했어. 난 이기는 줄 알았어 세판이. 근데 이티아드가
프리킥 골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서 솔직히 그리고 좀 운이 좋았고 세판이 완벽한 찬스를 좀 놓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대 1로 간신히 잡았던 부분인데 이 이란 팀들이 확실히 좀 전력 대비 매서운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아릴랄이 뭐 지금 사우디 리그도 지금 많이 씹어먹고 지난 친선 경기에서도 지금 뭐 저기 알 나스르 호날두가 속한 저기 또 호날두가 좀 이상한 행동도 했잖아. 저 경기에서 뭐 2대 0으로 이기고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글쎄요 이거 이란 원정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아릴라 쪽으로 볼 수 있는 경기야 전력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조금 이란 애들이 좀 까다롭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릴라 반대로 보기에는 사실 전력 차가 그래도 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도 세파안에 지난 뭐 이티아드도 좋은 팀이잖아요. 뭐 아릴랄까지 뭐 압도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 원정 경기에서도 세파안에 상당했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또 중간에 뭐 영입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무승배무 쪽으로 무승배무를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아싸리 아릴랄 쪽이 좋아 보였으면은 뭐 전력이 압도적이니까 뭐 편했을 텐데 애초에 무승배무를 보니까 별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다 요 경기. 세 번째 위니용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일단은 뭐 벨기에 팀과 요거 그 16강 아니야 형님들. 그 플레이오프예요. 그 32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야 유로파 그 32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 3위 팀 떨어진 애들 그리고 유로파에서 2위 다이렉트로 이제 16강에 올라가지 못한 걔들끼리 또 이제 홈앤더 어웨이를 치러서 16강 대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컨퍼런스는 유로파에서 이제 3위한 팀들 떨어진 팀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2위한 팀들 해가지고 이렇게 매치업이 돼가지고 치르는 겁니다. 이거 16강 아니야. 어제 챔스가 이제 16강이었죠. 계속되는. 요거는 이제 32강 한번 또 거치는 부분인데 어쨌든 위니용 지금 벨기에 리그 1위입니다. 결국에 이번 시즌 뭐 전망이 그렇게까지 밝지 않았었는데 저 루가노 스위스에서 데려온 아모우라라고 알제리 주포 하나 있는데 이 새끼가 이제 또 요즘 존나 잘해. 시작하자마자 이제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매 경기 골을 박아주면서 이제 또 보통 이런 팀들은 복권 맞는 팀들이 잘하거든. 그러니까 선수 데려와가지고 복권 긁어봐가지고 이제 잘 긁히면은 이제 빵빵 잘하는 건데 이 새끼 지금 19경기 16골 엄청난 득점포를 또 가동해 주면서 좋은 흐름을 위니용이 이어가고 있고 홈에서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위니용은 그 정도로 이제 또 리그 내에서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 이후 분데스리가 휴식기 재개 이후 뭐 1월부터였나요? 1월 중순부터 이어져 오는 경기력이 솔직히 전혀 좋지가 않죠. 2승 2무 1패 성적만 봤을 때는 좋은데 이긴 경기들이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경기가 아니야. 첫 경기였던 라이프치히전도 개같이 쳐맞았는데 라이프치히가 뭐 골대 안으로 안 차는 걸 어떻게 다 놓치고 한 골 어떻게 박아가지고 그냥 1대0으로 이긴 거고 두 번째 또 승리를 거뒀던 마인츠전 둘 다 이제 빈 공으로 일관하다가 마인츠가 수비에서 그냥 대형 실수 하나 한 거 괴체가 주워 먹어가지고 1대0으로 그냥 끝난 경기. 그 밖에 뭐 쾰른전 최근에 또 원정에서 있었던 경기 무난하게 2대0으로 패배를 했고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전도 제가 불안하다고 했죠. 이때 우리 무승부임으로 가서 부지럭 10배짜리 잘 먹었었고 역시나 또 안 좋은 경기력으로 1대1 무승부를 했던 만큼 지금 프랑크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부분은 오늘 이제 그동안 네이션스 컵에 마르무시 이제 주포가 많이 차출이 되다 보니까 좀 1월 경기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 있었는데 최근 경기부터 좀 또 가세를 했다라는 부분들 대신 이제 겨울이 적션이 좀 데려온 젊은 자원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명단 제외 어쩔 수 없이 참여 대부분의 선수들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에다가 미드필더 쪽에 라르소 오늘 빠져 있고 그나마 다행히 이제 큰 부상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프랑크가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양 팀이 어쨌든 최근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또 윈용이 홈이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앉을 가능성이 높다 윈용이. 그래서 요거 뭐 무승부까지는 프랑크가 기대해 볼 수는 있어도 역배에 대한 확률은 제가 볼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윈용 승부 쪽으로 또 뭐 비율 좀 다르게 해서 가든지 아니면 뭐 과감하게 한쪽을 택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좀 괜찮아 보인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올림피아코스 대 이제 페렌츠바로스. 그거는
좋아 보여서 금액 올립니다. 당연히 좋아 보이니까 올리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만 갔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브가 없어요 오늘. 왜냐면 서브 찍기에는 좀 전력 파악이 안 되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시즌 중일 때도 유로파나 유로파 컨퍼런스가 좀 분석하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게 있거든. 왜냐면 변방 리그를 볼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아예 비시즌이 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것만 딱 해가지고 뽑아서 금액 올려서 가는 겁니다. 여튼 요 뭐야 올림피아드 이제 페렌츠바로스는 올림피아코스가 결국 이번 시즌 사실 뭐 유럽 대항전이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좀 운도 좀 따르지 않는 경기들도 많았고 뭐 리그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뭐 여러 선수들이 좀 나가고 새로운 선수들을 좀 영입을 많이 하긴 했어. 근데 이게 뭐 벤피카 백업, 그러니까 저기 포르투갈 리그에서 좀 많이 데려왔어요. 벤피카 백업 미드필더, 또 이제 포르투 백업 공격수, 또 이제 또 포르투에서 또 센터백 한 명. 카르모 얘는 좀 유명해. 얘 이제 브라가 시절 존나 잘해가지고 막 리버풀에서 데려간다 뭐한다. 불과 재작년에 그랬는데 이제 저 포르투 가가지고 좀 태도 불량. 저 포르투가 좀 꼰대 집단이거든요, 형님들. 감독이 약간 불 같은 감독이어가지고 규율 한번 어기면 얄짤 없어. 바로 그냥 손절 당하고 이제 올림피아로 임대인가 넘어오고, 또 브라가에서 또 로테이션급 중미 한명 빼오고, 뭐 살레르니 백업 공격수 주전 밀린 놈, 뭐 이렇게 좀 변방 아니 좀 빅리그나 좀 그래도 수준 높은, 본인들보다 수준 높은 리그에서 백업 자원들 좀 많이 데려왔는데 뭐 이번 시즌 여전히 리그에서 그 영입 이후로 막 엄청나게 막 두각을 다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요거 그래도 올림피아가 홈에서는 분명히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전력적으로 막 큰 믿음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냥 햄무 정도 좀 찍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뭐 햄무 쪽으로 올림피아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보고, 근데 뭐 좋아 보이진 않으면 당연히 햄무만 딱 보는 거니까 승을 보는 게 아니야. 고베낭에 햄무 찍든지 뭐 좀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올림피아코스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좀 치르면서 뭐 유럽 대항전에서도 그렇고 경기력 대비 결과들을 많이 못 뽑아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몇 번 잡아갔다가 맞춘 적도 있고 물 먹은 적도 있는데, 물 먹을 때 존나 억울했어. 경기는 개같이 잘했는데 이제 경기 걸어보면 막상 뭐 져 있거나 뭐 비기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었거든. 그래서 그렇다. 다섯 번째 몰데드 이제 레기아. 여기도 이제 뭐 비시즌입니다 둘 다. 뭐 몰데 같은 경우는 저기는 이제 그 리그가 4월인가 개막이에요 형님들. 그래서 아예 비시즌이야. 아예 4월 개막이야. 4월. 저기 북유럽 쪽은 뭐 늦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떨지 모르겠고, 미드필더 쪽에 또 지난 시즌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자원 또 한 명, 2선 쪽에 젊은 자원 한 명 빠지고 주전 키퍼도 오늘 좀 빠지는 느낌이에요. 나머지 자원들은 이제 비시즌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뭐 어쨌든 이게 레기아가 겨울 이적 시장을 좀 보낸 걸 보면은 이탈 대비 영입이 없어요. 이탈 대비 영입한 그게 없어. 레기아 같은 경우 이제 2월 달에 지금 리그 개막했어. 막 첫 경기를 치렀나? 뭐 그런 상태인데, 뭐 2선 쪽에 핵심 주전에 무시라는 놈 한 명 나갔고, 뭐 또 3선 쪽에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 둘이나 나왔거든요. 2선 3선, 2선 하나 3선 하나. 근데 뭐 저기 나고야 윙어 모리시타가 한 명 데려온 거 말고는 영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아니 몰드가 비시즌이잖아. 근데도 배당이 빠진 이유는 레기아가 전력 그냥 돈을 벌어서 이적 시장에서 돈을 벌고 영입을 안 했다. 근데 경기 감각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그래도 리그 개막하는 레기아가 더 좋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라 글쎄요, 몰데가 홈에서 굉장히 또 뭐 공격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을 중간중간 보여주는데 이게 비시즌이라 좀 애매해. 비시즌인데다가 뭐 친선전을 치르긴 했는데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모르니까 프리시즌 사실 의미 없잖아. 그래서 요거 무승부의 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또 레기아가 같은 경우 이제 폴란드는 원래 홈파리스 형님들. 폴란드 리그는 원래 홈에서 엄청 세거든요. 레기아가 그래서 또 그 조별 예선 단계에서 에스턴 빌라 상대로 또 홈에서 굉장한 또 경기력을 바탕으로 이긴 적도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보통 그런 파괴력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나 또 몇몇 자원들이 이탈들도 있고, 그래서 몰데가 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무승부무 그리고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무승부무 언더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기 페노르트 대 로마. 얘네는 뭐 맨날 만나냐?
씨. 아니 지겨워 죽겠네 이 매치업 진짜로. 저 컨퍼런스 결승부터 해가지고 지난 시즌도 유로파 몇 강이었더라? 지난 시즌에도 만났었죠. 맨날 만나는 것 같은데 뭐 만날 때마다 로마가 웃었어요. 컨퍼런스 결승에서 1대0으로 이겼고 지난 시즌 노가웃에서 붙었을 때도 뭐 원정에서 1대0으로 졌지만 로마가 홈에서 어, 연장이었죠. 연장해 가지고 4대1로 이겼나? 아무튼 그렇게 또 승리를 거뒀는데 어쨌든 감독은 달라요. 이게 무리뉴 감독이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더. 원정 무리뉴 언더 그냥 공식인데 오늘 또 데로시 감독. 또 데로시 감독이 어쨌든 부임하고 뭐 다 아시겠지만 형님들 또 비교적 이전보다는 로마가 공격적인 색깔을 띠고 있죠. 뭐 인터밀란전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뭐 로마가 원래 언더 팀인데 지금 몇 경기 연속 오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 연속 오바. 이거 진짜 무리뉴 감독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여섯 경기 연속 오바야 로마가. 말이 돼 이거? 그런 부분인데 부상자 쪽에는 일단 페여노르트가 안 좋아요. 또 수비 쪽에 핵심 자원이 거투르이다 오늘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주전 키퍼 빌로우도 빠져 있고 그리고 주장인 또 수비 쪽에 트라우너도 오늘 못 나와요. 그리고 또 핵심 미드필더인 팀버 그 율리엔 팀버 동생인가 형인가 아스날에 있는 놈 얘도 오늘 또 뇌진탕 증상으로 아마 거의 못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 죽포인 이제 히메네즈 19골 4도 거의 뭐 혼자 골 다 넣고 있는데 얘도 불투명이긴 합니다. 근데 히메네즈 나올 것 같기는 해. 대신 나머지 자원으로 좀 못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로마 같은 경우는 또 부상으로 스몰링이 오늘 또 부상당해가지고 또 빠지고 크리스탄테 또 로마의 후방이 가장 또 중요한 선수인데 부상으로 못 나온다 그러더니 귀신같이 복귀를 했어요. 나오는 것 같아. 이런 부분 부상자 관련해서는 로마가 훨씬 또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어쨌든 데로시 감독 유럽 대항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원정 팬 없어요. 양 팀이 그 뭐 해가지고 원정 팬이 없어. 로마 홈일 때도 페노르트 원정 팬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거 뭐 다 그냥 페노르트 팬밖에 없어요. 원정 팬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 감독이 또 경험도 없는데 씨발 홈팬들 페노르트 또 네덜란드 쪽 열기가 워낙 뜨겁잖아. 더군다나 이거 뭐 2년 연짝으로 로마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은 결승에서 졌어.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이기 때문에 페노르트의 부상자 관련을 보면은 그래도 이거 로마 쪽의 플랜이 괜찮아 보이는데 뭐 원정 팬도 없고 감독은 저 경험 전무에 어떨지 모르고 이게 로마가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 페노르트가 유리해. 오히려 무리뉴 시절처럼 수비하면 로마가 할만하고요. 실리적으로 좀 본인의 그래도 좀 색채대로 공격적으로 하면 오히려 페가 저는 홈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 리그 내에서는 로마가 좀 더 공격적인 색채를 가미했지만 이거 유럽 대항전은 형님들 무리뉴가 애초에 페노르트 2번 2년 다 이겼잖아. 다반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안 쓰기는 좀 그래. 애초에 다반지를 무리뉴가 다 만들어놨는데 2번 붙어서 2번 다 이겼는데 2년 연차 한 번은 결승전이었고 심지어. 그래서 요거 저는 무승부만 보겠습니다. 무승부만. 이 경기 상당히 좀 저는 페가 안 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상자 관련 때문에 해외 배당에서는 페노르트 배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원정 팬이 없는 부분이나 이 감독도 어쨌든 간에 유럽 대항전 경험이 또 전무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로마 프렌 1점 그래도 높긴 하네. 6구 배당. 그렇게까지 뭐 땡기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로마도 뭐 원정에서 무승부면 괜찮고 페노르트도 어쨌든 전력적인 이탈에 있는 상황에서 뭐 무에 대한 가능성은 뭐 충분해 보이니까 이거 무 아니면 햄무 같은데 그냥 무승부만 보겠습니다. 무승부. 언어바는 패스. 로마 최근 하는 꼬라지 보면 오바인데 이거 뭐 어쨌든 홈앤더 어웨이 유럽 대항전 경기이기 때문에 뭐 또 수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언어반 패스.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대 어디였더라? 스파르타 프라.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막 개막을 했죠. 재개인가 개막인가? 재개인가? 아무튼간에 재개겠다 참. 재개를 해가지고 지난 경기 뭐 잡밥팀 상대로 스파르타 프라는 원정에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출발을 했고 갈라타사라이 뭐 이번 시즌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 뭐 이번 시즌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굉장했잖아요. 뭐 바이에른 뮌헨 또 저기 맨유 상대로도 진짜 거의 뭐 엄청난 뭐 올라가는 줄 알았어 나는 갈라타사가.
뭐 한 번 덜 삐끗했으면 갈라가 올라가지 않았었나? 어쨌든 간에 이거 또 이렇게 붙는 부분인데 리그에서 뭐 양 팀 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갈라타사라이 터키 홈에서의 좀 우위가 좀 보이고 오늘 뭐 자아가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기다가 겨울 이적 시장에 또 뭐 비니시우스나 또 측면에 이제 저 샤샤부에가 바이에른 뮌헨 떠났잖아요, 형님들. 뭐 그 최근 또 패배하는데 어쨌든 뭐 얘가 뭐 뭘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그러고 있고 대신 뭐 오리에 옛날에 토트넘에도 있었고 노팅엄에 있던 뭐 비니시우스나 오리에 프리미어리그 사내들 또 영입을 해서 전력 자체는 굉장히 탄탄해요. 일단 뭐 거의 더블 스쿼드야. 대신 이제 좀 한물 간자원들이 좀 많기는 하죠. 뭐 이카르디나 뭐 메르텐스 시대를 그 했던 그 자원들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뭐 다득점도 갈라타사라의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좀 고려했을 때 스파르타 프라도 공격력이 충분히 있는 팀이고 오늘 뭐 전방에서 하라슬린 정도가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쿠차나 뭐 이런 애들은 좀 출전이 가능해 보여서 다득점이나 아니면 그래도 갈라 홈 믿고 갈라 승 요쪽으로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 갈라 승 오바 그렇게 보겠습니다. 승 다득점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좀 더 배당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승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샤우타르 이제 마르세요. 이거 다른 걸 떠나서 마르세유 원정 절대 못 가요, 형님들. 이번 시즌 애초에 마르세유 경기를 내가 분석도 잘 안 하지 않았나? 거의 지난 시즌에 마르세유 좀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자 한창 잘할 때. 뭐 일단 영입도 뭐 개판으로 했고, 씨발 오바메양 데려오는 거 진짜 맞냐? 뭐 6골 7개 도움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부상자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미드필더 쪽에 뭐 롱기에나 뭐 오나나 이런 또 해가지고 계속 못 뛰고 있고 전방에 이제 이스마일라 사르도 출전 정지로 오늘 빠지는 부분들 해가지고 경기력이 일단 마르세유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좀 영입 과정에 있어서 실패도 많았고 사실 마르세유가 비티냐나 이런 애들 좀 큰 맘 먹고 비싼 돈 주고 막 사고 했는데 망해버렸잖아. 결국에 이적 시장을 잘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사단이 난 부분인데 또 감독에 대한 뭐 잦은 교체나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원정 경기 올 시즌 그냥 리그에서 1승밖에 없어요. 그런 팀을 요 중립 경기긴 합니다만 진짜 믿을 수 없는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샤타르도 아직 리그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번 아니다. 아마 이번 달 말부터 저희 우크라이나 리그가 개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거 마르세유 원정의 부분 감안했을 때 샤흐타르 프렌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프렌 쪽 프렌 그리고 9번째 됐다 맞네. 세르베르트랑 이제 저기 루도고레츠 이 경기도 뭐 고만고만한 새끼들끼리 솔직히 붙은 매치인데 일단은 세르베르트 그 주포 베디아라고 확실한 주포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게 유니온 베를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에서 한 골 넣었나? 베디아 한 골 넣었니? 기억이 안 나네. 아주 뭐 제대로 출전도 못하고 있구만. 어쨌든 핵심 주포를 또 잃은 상황에 있어서의 좀 영입이 없어요. 영입 그 새끼 했어. 그 요코하마 마리너스 지난번에 분석하면서 니시무라 2선 공격수 한 명 나갔다고 했잖아. 걔 영입했어요. 니시무라 세르베트 걔 영입하고 뭐 추가적인 주포나 뭐 영입은 없었고 루도그레츠도 뭐 큰 전력적인 누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루도그레츠도 컵 대회를 2월 10일에 치르면서 이제 리그 재개 이제 또 뭐야 이번 주부터 마침 이번 주 주말인가 일요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기 스위스 리그는 계속해서 경기를 또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부분보다도 어쨌든 주포가 나간 부분이 좀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르베트가 루도고레츠도 어쨌든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리그 개막 타이밍이니까 뭐 경기 감각적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렸을 가능성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루도고레츠 밥 먹듯이 뭐 유럽 대항전 치르는 팀 아니야. 세르베트 같은 경우 거의 뭐 올 시즌 말고는 거의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적인 측면들이 또 이런 홈앤드 어웨이 이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또 힘을 많이 발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요거 루더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요거 루더 프렌으로 보고요. 그리고 베티스는 솔직히 베티스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상태가 뭐 엄청나게 좋은 상태까지는 아닌데 오늘 또 이스코도 못 나와. 수비 쪽에서도 측면 쪽에 결장잖아. 뭐 핵심 미드필더 귀도 로드리게스도 빠지고, 뭐 아요세 페레즈도 부상해. 부상자가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해요. 여기에 또 영입한 뭐 포르나르스나 뭐 아빌라나 뭐 바칸부 다 유럽 당장 못 뛰잖아 지금 당장에. 그래서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디나모 자그레프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베티스가 이게 그래도 홈이니까 이게 뭐 조별리그 뭐 확정 직고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홈앤더 어웨이 경기잖아요. 그래서 디나모가 옛날 그 크로아티아 한창 좀 그래도 유럽 대항전에서 갈았고 있을 때 모습은 없어요. 지금 유럽 대항전에서의 어떤 경기력이나 맨날 빈공이야 빈공. 공격력이 쓰레기여가지고. 그래서 베티스 홈에서의 강점 그래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보인다. 베티스. 그리고 이거 아약스 대 보데글리. 경기도 올 시즌에 어쨌든 아약스가 굉장히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기력은 경기력이 아니라 상황이죠. 시즌 초반부터 말아먹고 시작해가지고 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즌 계속 들어오면서 최근에 경기력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요 경기 좀 대비한 것 같더라고. 어쨌든 리그는 망했잖아. 남아있는 거죠. 유로파가 컨퍼런스 리그 저 플레이오프나 뭐 16강, 8강 뭐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요기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 물론 오늘도 베르바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포가 좀 빠져있긴 합니다. 기존의 주장이죠 베르바인이. 베르바인 부상에 뭐 교체로 또 베르바인 대타로 지난 경기 출전했던 포브스도 몸 상태가 지난 경기 전반 뛰고 부상으로 나가가지고 그 오른쪽 측면에 대한 좀 공격 쪽에 대한 빠지는 선수들이 좀 많은데 지난 경기 그래도 추바 악폼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가지고 득점까지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뭐 수비나 미드필더 쪽에서 뭐 큰 부상자도 없는 상황이고요. 보데글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어쨌든 이번 시즌이 아니죠. 이제 또 비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요거 겨울 이적 시장의 보데도 지금 주포 둘이나 나갔어요. 마운바냐랑 펠레그리노. 마운바냐는 저 새끼 마르세유 갔었나? 어디 갔지? 헷갈리네. 아무튼 간에 뭐 꽤 괜찮은 클럽으로 이적한 걸로 알고 있고 저기 또 주포 둘이나 나간 상황에서 하우게를 데려왔거든요. 이 새끼 그 노르웨이 그 약간 외대고르랑 같이 조금 비슷한 세대에서 좀 뜨는 놈이었는데 망했어. 저 뭐 프랑크도 갔다가 저기 뭐 여기저기 막 움직였는데 결국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다시 노르웨이로 리턴한 새끼야. 그래서 뭐 큰 기대치도 사실 많이 없죠. 근데 뭐 당장에 뭐 비시즌 기간인데다가 또 여기 뭐 거의 3월 말인가 개막이잖아. 4월인가 3월 말인가. 무튼 뭐 주포도 많이 빠져 있고 뭐 부상자는 없다 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아약스를 공략을 하려면 사실 아약스의 약한 수비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 주포 둘이나 빠져버렸고 그에 대한 영입도 아직 뭐 시즌 개막 한 달이 넘게 남았잖아. 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 아약스가 그래도 홈에서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언어바적으로는 아약스 경기 사실 언더치기 좀 빡세. 그래서 오바 쪽까지. 근데 승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뭐 벤피카 경기 툴루즈. 그거 뭐 벤피카가 이기겠죠. 툴루즈 당장 리그를 신경 써야지. 벤피카가 전력적으로도 훨씬 좋기 때문에 물론 벤피카가 지금 당장의 리그에서 막 엄청 막 학살하고 다닐 때처럼 압도적인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의 퍼포먼스의 모습이나 그런 건 없어. 왜냐면 전방에서 이제 좀 벤피카가 키워낸 자원들이나 뭐 해가지고 좀 이탈자들도 중간중간 있었고 뭐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 자원들도 워낙 키워놓으면 팔리고 그랬던 상황에서 또 물론 지금도 많이 성장한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리그에서 막 아예 학살하는 사이즈까지는 아닙니다만 이거 툴루즈로 볼 수는 없는 경기다. 뭐 분석할 필요 없는 경기고. 그리고 마지막 저 랑스 경기까지 할까? 다 왔는데 스타드렌
이 형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무승부로 봅니다. AC밀란이 분명 유리해. 근데 AC밀란은 제가 지난 나폴리전에도 분석해드렸는데 지금 재개 이후로 굉장히 지금 거의 다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구역승이야. 다구역승. 한 번도 거의 푸근하게 이긴 적이 없어요. 경기력도 그래. 지난 경기 나폴리전에서도 사실 매냥이 그냥 다 쳐막아가지고 경기력이 뭐 AC밀란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사실. 한번 번뜩였적 장면에서 이제 테오가 골을 박아버렸고 나폴리의 공세를 뭐 수비도 불안했어요 AC밀란이. 중앙 수비가 일단 뭐 토모리도 없고 뭐 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나오는 젊은 자원들이나 뭐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뭐 매냥이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겼던 부분이라 지금 경기력적으로 어쨌든 AC밀란이 뭐 크게 보여주는 부분은 없어요. 당장에 또 베나세르가 아직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오늘 또 로테이션 돌아가면은 유누스 무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 새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해. 나 쟤 때문에 못 먹은 적도 있어요. AC밀란 갔다가. 근데 감독이 뭐 해외 쪽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베나세르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경기 또 선발이었잖아. 오늘 무사가 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사가 나오면 일단 중원이 쓰레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또 전방 자원들한테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나 경기력도 뭐 최근에 완전치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타드렌이 그래도 감독 교체 이후에 최근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뭐 전력적으로도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비는 선에서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밀란이 확실히 좀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좀 보고 무승부행으로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멤버십 뭐? 멤버십 잘못 올라갔어? 다시 올려드릴게. 이제 이게 아닌데 멤버십 제대로 올라갔는데요? 아 이거 승패라인 표가 잘못 올라갔네. 승패라인 표가 잘못 올라갔어. 낮은 단계 멤버십 분들 표가 잘못 올라갔네. 잠깐만. 됐다. 그죠? 그래서 이거 없었구만. 저 뭐야? 제대로 올라가 그 높은 단계 기존에 뭐 후원하시는 그 높은 단계 제대로 올라갔는데 낮은 단계 멤버십 표가 승패라인 표가 잘못 올라갔다. 그지? 됐죠 이제? 낮은 단계 잘못 올렸네. 아침 느바로 올린 것 같네. 오케이. 가고요. 형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냐 근데 높은 단계 분들이 어쨌든 다음 경기 가고 저거 랑스까지 합시다. 랑스 대 프라이부르크는 그냥 전력이 랑스가 유리해요. 낮은 배당을 받을 정도로 유리해. 1.6배 받았잖아. 딱 이 정도 배당 받을 정도로 랑스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는 지금 볼 게 그리포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리포의 그 킥,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이나 거기에서의 엄청 날카로운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도안 리치가 또 어쨌든 아시안컵 이후 복귀했다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 전력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센터백에 대한 부상자도 지금 상당히 마티아스 킨터도 지금 부상 당했잖아. 뭐 리나르트도 계속해서 시즌 중반인가 부상당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수비 쪽에 지금 부상자도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서도 별다른 모습이 없고 그 세트피스 원툴 그걸로 사실 시즌 초반도 버텼어. 그걸로 시즌 초반에도 제가 프라이브르크 경기력 안 좋다 맨날 그랬었거든. 근데 그 프리킥에서의 한 방이나 그게 워낙 세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기는 모습들이나 이런 거 보여주다가 뭐 언젠간 저런 건 뽀록이 나. 뭐 3연패로 뽀록이 났죠. 물론 강팀 상대도 있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원시원치 못한 상황에서 랑스 같은 경우 어쨌든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좀 거친 플레이로 일관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랑스 원정이 원래 힘들어요. 워낙 압박에 대한 강도나 또 거칠기 때문에 원정 가면은 그래서 보통 상대팀들이 랑스 원정에서 랑스 한참 잘할 때는 골도 못 넣었잖아. 거의 뭐 홈 무패 기록이 엄청 길게 또 갔었었고 랑스가 최근에 그래도 살아난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랑스 승과 그리고 언어버는 굳이 보면 그래도 언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격력에 있어서 랑스가 분명히 의문이 있어. 그 오펜다가 있을 때만큼 막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놈은 분명히 없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막 양분하면서 그나마 이제 골이 한 골씩이든 뭐 이렇게 넣고 있는데 프라이브르크 어쨌든 세트피스 한 방은 있어요. 그래서 1대1이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승을 찍던 무를 찍던 이렇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